조건문 스위치 케이스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문에서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 깔끔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스위치 다음에 조건식이 오는데요. 이 조건식은 뭐 인티저나 캐릭터나 이니움처럼 딱 떨어지는 정수형, 결과가 정수형인 애들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3.1일 때, 3.2일 때, 3.3345일 때, 뭐 이렇게 소수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딱딱 정수형으로 떨어진 애들만 조건에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케이스들을 쭉 쓰고요. 거기에다가 레이블 다음에는 이렇게 콜론을 찍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맞으면 실행할 문장을 쓰고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케이스문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를 쓰고요. 마지막에 이 아까 마지막 else문에 해당하는 게 이 디폴트 문장이에요. 이런 위에 있는 조건 맞는 게 없을 때는 이 디폴트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라.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이제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통일감을 위해서 브레이크 계속 쓰니까 여기다도 써줍니다.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뭐 조건식이 3.5, 2.5 뭐 이런 식으로 소점 있는 애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 1, 2 이런 것들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레이블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찍게 되어 있다. 브레이크문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자기가 걸려있는 블럭, 이 루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 빠져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실행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케이스별로 다 마지막 줄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크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가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로직을 구현할 때는 사실 브레이크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예요. 지금 1부터 3까지 숫자를 받아서 1입니다, 2입니다, 3을 입력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if else 문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아까 if문을 이용해서 value로 비교를 했으니까 이제 스위치 다음에 value를 넣었습니다. 이 value가 지금 인티저 값이니까 여기다 쓸 수 있죠. 소수점 이런 것들은 여기다 못 써요. 자, 이 value가 1이면 첫 번째 요 문장이네요. value가 1이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if문은 자동으로 여기 끝나는데 이 케이스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브레이크문을 해줘야지 이쪽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일 때는 요거 실행하고 또 빠져나와야 되고요. 3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1, 2, 3이 아니면 디폴트 문장을 만나서 요 마지막 else문을 실행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1. value가 1이면 딱 요 케이스에 걸려요. 그래서 요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2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케이스 1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요 2를 만족하니까 프린트 하고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3을 입력했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케이스 1, 2는 안 걸리니까 케이스 3부터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고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4를 입력했을 때는 여기 1, 2, 3 다 안 걸리니까 디폴트에 걸려서 이거 하고서 바로 빠져나오겠네요. 이 브레이크는 사실 없어도 바로 빠져나오는데 깔끔하게 통일감을 위해서 다 브레이크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안 써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감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 브레이크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 반드시 써놨는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들이 1을 입력하잖아요. 1을 입력하면 케이스 1이 걸리죠. 그러고서 얘를 실행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1이 한 번만 이렇게 걸리면 계속 진행을 합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그래서 얘도 다 실행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케이스 2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무려 4줄이나 출력이 됩니다. 요번에 2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요 케이스 1은 아니니까 요게 만족되죠. 근데 이제 요것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줄이 출력이 됩니다. 3을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2줄이 나오고요. 4를 입력하면 여기만 걸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요것만 딱 하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겠죠. 브레이크가 여기 다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로직을 할 때는 반드시 스위치 케이스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이렇게 어떤 특별한 로직을 짤 때 브레이크 없이도 많이 하거든요. 자, 왜냐면 요때는 많이 하고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로직 잡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고 하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면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브레이크를 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덧셈과 뺄셈만 가능합니다. 계산하려는 수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10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입력하나 봐요. 그래서 %d 받아서 넘버1에, 10은 넘버1에 놓고요. %c 더하기는 이제 %c로 해서 캐릭터형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2 해서 다시 %c로 받아서 20을 넘버2에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P에는 지금 더하기 빼기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일 때라고 해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는 케이스 1, 2, 3 이런 거 썼었는데 여기서는 케이스 1, 2, 3 이런 거 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긴 지금 OP가 무슨 형이죠? 인티저형 아니잖아요. 캐릭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상수 레이블이니까 반드시 양쪽에 적은 다음 펴야 됩니다. 더하기이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출력, 덧셈 결과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고, 빼기면 뺀 결과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 덧셈 뺄셈만 되니까 다른 것들을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10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 10 넘버 1, 20은 넘버 2, 더하기는 OP에 들어가서 OP가 더하기가 되니까 여기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실행이 되겠고 뺄셈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레포트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하세요. 나누기는 반드시 소수점이 있는 값으로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하겠지만 제가 잠깐만 보여줄까요? 자, 일단 요 예제를 보면 뭐 F7하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보면 자, 덧셈 계산하라는 수식을 뭐 1 더하기 2라고 하면 이렇게 덧셈 결과는 3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뭐 3 빼기 2 뺄셈 결과는 1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곱셈 나눗셈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만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곱셈은 이렇게 써줘야 되죠. 곱셈 결과는 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한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두 개를 나누기 해서 한번 나눗셈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 덧셈 사칙 연산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수식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당연히 더하기 빼기는 될 테고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3 해볼게요. 곱셈 결과는 6 잘 나왔네요. 다시 나누기 해볼게요. 나누기. 제가 왜 나누기 하는지 알죠? 2 나누기 3 하니까 나누기 곱셈 결과가 0이 나오네요. 자, 뭐가 잘못된 거죠? 넘버 1이 인티저, 넘버 2도 인티저.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과가 인티저 값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넘버 1, 넘버 2 중에 하나를 무슨 연산?
캐스트 연산. 그래요. 캐스트 연산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더블0으로 잠깐 동안만 바꾸는 거죠. 물론 넘버 2를 바꿔도 돼요. 근데 넘버 1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가 더블0이니까 얘도 더블0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을 넣었다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더블0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되고 결과를 여기다가 %F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 나누기 3 하게 되면 0.66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는 사칙연산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는 거죠. 이건 퍼센트 연산? 퍼센트 연산 이런 거 해볼까요? 퍼센트 연산? 나머지 구한 연산. 여기다가 또 해서 이렇게 해서 퍼센트는 이런 거고 퍼센트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인티저 하는 거죠. 나머지 결과는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곱셈 대신에 나머지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사치 연산과 나머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좀 더 만들어서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하네요. 너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연습을 자꾸 해서 뭐 해봐야지 느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키보드 이렇게 두들기는 것도 두려울걸요. 야, 이거 뭐 고장나는 거 아니야? 컴퓨터 여러분들이 고장날 정도 실력이면 굉장한 겁니다. 절대 고장 안 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두들겨 보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소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타이핑 해보는 게 좋아요. 제 강의를 딱 듣고서 직접 그걸 기억해내면서 타이핑 해보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 작은 따옴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문자 상수의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하는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밤새 봐야지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고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딱 이런 완성된 소스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면 다르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해보는 게 좋은 공부, 제일 최고의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